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80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까지 된 조례이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출자 출연기간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출자 출연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를 공통적으로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조례를 발의하였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후에 공동 발의 연서 취소를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집행부로 이송이 된 이 조례가 이 80일의 임시회에서 제2요구권이 들어와서 80일의 임시회에서 제2요구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2요구의 입장을 이제 집행부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율권 침해라든지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1을 요구하였는데요.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자 출연 기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지방 출자 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근거로 공통 적용한 것을 준용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81회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그런 소신 있는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제2요구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그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표결로 이 조례는 가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을 시에는 이 조례는 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의 의원 중 13명의 민주당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7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이 표결을 했을 때는 13대 7 구조의 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 조례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소신 있고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표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산하단체장이나 하는 분들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기존에 시장은 3명, 시의회 2명, 그리고 자체 그 기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런데 그 정관마다 조금 더 인치라고 그러죠.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시의회에서 3명, 시장이 2명, 자체에서 2명. 그러면 그 결과가 시의회가 더 말하자면 인사추천을 또 많이 한다고 됐을 때 그분들의 임명권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생각을 할 적에는 그거는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라면 내가 다 존중을 하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할 사람을 7명 중에 1명을 더 늘린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당연히 제2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뭐 맞다. 혹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 국장님께서 저 같은 입장이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거부권이요? 그렇죠. 거부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죠. 청문회는 요번에 지방자치법에서 그 공사공단 또 그런 공사공단 그에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보면 2가지가 돼 있어요. 옵션이. 하나는 인사청문위원회,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에서는 청문회를 안 하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할 적에는 본인이 지명할 적에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그리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 2가지의 그 인사 채용 절차를 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건 제 뜻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왜 청문회를 도입하지 않느냐라고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어요. 청문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를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사람이 국회 차원에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문회 절차를 받는 것이 일리 있다. 그러나 의회와 장과 그 자치의 단체에서 그 자치의 기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친 사람까지 또 의회 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중적인 중복 절차 아니겠는가. 그러니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돼서 결정을 온 사람은 청문회를 안 하게 하시고 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청문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뜻이 지방자치법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 제대로 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라 제가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 받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준다면 그리고 그거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명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재량권만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 제가 견제와 말하자면 청문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와 장과 그리고 자체 기관에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분들한테는 그 심사를 존중하자. 그 뜻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치법에 두 가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청문회를 할 것이고 어떤 자리를 인사추천회에서 해서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죠. 사실 시사나 출자 출연 기관이나 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정실이나 보훈인사의 어떤 통로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도 있지만 새로운 리더가 자기와 정책 방향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 사람이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갈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민배심원단을 포함하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지금은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시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터이니 그 근거가 마련되면 진행하겠다라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저희가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조사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모습으로 그 새롭게 출자 출연 기관이나 시사나 기관의 장으로서 오는 분들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건실한 장이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시민배심원제 인사청문회는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인사청문회가 사실 국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고 시민의 주권, 시민의 알 권리, 시민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 의원들도 평가를 하고 시민배심원단도 평가를 하고 이 모든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좀 더 합법적인 또는 건전한 인정받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임채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례 변경안이 상정이 되었고 제의 요구가 들어온 상태인데요. 사실 그 산하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은 그 상급 기관인 자치단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명을 추천하고 산하기관이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4명이 집행부의 어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시의회에 있는 3명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하더라도 일단 수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서비스원에서 정관을 바꾸면서 집행부가 3명, 그 다음에 기관이 2명, 시의회가 2명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의지가 좀 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공유함으로써 또 오픈함으로써 좀 더 건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에서 3명, 기관에서 2명, 집행부 2명, 그래서 4대3의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